음.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3주 차에 청약을 하게 되는 종목은 인투셀 딱 하나입니다. 할 만한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인투셀은 ADC,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업입니다. 요 ADC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오름 테라퓨틱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ADC는 항체와 항암제를 연결해서 만든 표적 치료제입니다.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와 세포 독성을 가지는 약물, 페이로드, 그리고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암세포에 원하는 약물을 딱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화학항암제하고는 다르게 항체가 인식한 암세포에만 약물 전달이 가능한 거니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는 합니다. 자, 이 ADC 기술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링커입니다. 링커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링커는 항체와 독성 약물을 잘 연결한 채로 암세포에 도달이 되어야 되고요. 암세포에 도달하면 잘 부러져서 항체로부터 약물을 잘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링커가 불안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독성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방출이 돼서 여러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최근에 상장을 했던 오름 테라퓨틱이요. ADC 파이프라인 임상을 자진 철회하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었죠. 임상 1상을 저용량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환자 모집이 중단된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로 제기된 것이 바로 링커 기술이거든요. 링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독성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항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그만큼 ADC에서는 링커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을 책임지는.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ADC 회사들은요, 뛰어난 독자적인 링커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리가캠 바이오가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고, 유방암 표적 치료제인 엔허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획기적인 링커 기술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투셀은 어떨까요? 우선 인투셀은 박태규 대표님이 ADC 플랫폼의 강자인 리가캠바이오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ADC 링커 플랫폼 기술인 콘주오를 개발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링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쪽 분야에서 유망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링커 기술은요, 항체 연결 기술인 앞쪽 링커와 약물 연결 기술인 뒤쪽 링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투셀이 가지고 있는 오파스 링커 플랫폼은 약물 연결 링커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뒤쪽 링커. 그러니까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할 때까지는 잘 결합해 있다가 연결이 끊어지면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타깃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이게 약물 전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술인 거죠, 바로. 이 기술 개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만 진입에 성공을 한 분야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항체에 연결하는 앞쪽 링커 기술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독성 약물 링커의 이 범용 기술을 가진 곳은 미국의 시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투셀이 진입을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이자 경쟁력이 아닐까 싶고요. 또 오파스는 시젠에 비해서는 적용 가능한 약물의 범위가 넓다라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시젠의 플랫폼은 암인계 약물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오파스는 암인계 플러스 페놀계까지도 접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 다양한 항암 기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다양한 계열의 약물로 접합에 성공했고 모두 높은 약효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다른 핵심 플랫폼으로는 PMT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ADC 치료제가 정상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약효가 좀 더 감소하고 부작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실험을 통해서 정상세포 내에 약물이 유입될 가능성은 약 172배나 감소했고 암세포 선택성은 115배나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ADC도 그리고 이 PMT 기술도 정상세포는 최대한 다치지 않게끔 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23년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는 인투셀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ABL 바이오와도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약물 링커의 범용 기술을 가진 곳은 지금 미국의 시젠이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이 시젠의 기술은 특허 종료가 임박해서 조만간 무료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ABL 바이오가 비싼 대가를 주고서 이 인투셀의 기술을 쓰기로 결정했다는 데에 있어서 좀 회사의 기술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보시면 회사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ABL 바이오랑 오파스 플랫폼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계약을 맺은 게 있어서 매출이 조금씩 잡히고는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규모 기술 수출 실적이 아직은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지목하는 곳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이 적용된 신약이 임상을 다 통과하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크게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좀 작게 잡혔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 이전 계약의 구조는 크게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서 봐주세요. 여기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직후에 받게 되는 금액이고요. 마일스톤은 전임상, 임상, 허가 신청, 시판 이렇게 개발 단계별로 성공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받게 되는 금액을 얘기해요. 그리고 로열티는 회사의 후보 물질이 적용된 신약이 아예 시판에 성공한 뒤에 제품의 매출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을 다 더한 총액 규모를 발표하게 되는데, 인투셀은 로열티에다가 더 가중을 뒀기 때문에 초기에 잡히는 계약금의 규모가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로열티는 어쨌든 시판에 성공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직 글로벌 대형사와 계약은 없지만 1, 2년 내에 도출이 예상되는 인체 대상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계약 추진 의사를 밝힌 잠재 파트너사들이 또 다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한미약품과 대용제약, HK이노엔, 에이프릴 바이오를 선정했고요. 평균 PER은 21.1배를 산출했어요. 신약 개발 상장사 가운데에서 흑자 구조인 곳이 미비하다 보니까 한미약품, 대용제약, HK이노엔 이런 거 피어 그룹 단골로 등장하는 거 오랜 관행이죠. 자, 주당 평가 가격을 산출할 때는 27년 추정 순이익을 1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63억 원을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추정치의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추정치를 제시할 때 주요 가정으로 내세운 것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ABL 바이오와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면서 성공적인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ABL 바이오가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단숨에 대규모의 현금을 거머쥐게 됐어요. 그러면 인투셀의 ADC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임상도 앞으로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또 투심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뉴스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미래 추정치 기반의 주당 평가 가액이 22,900원에 할인율 45.41%에서 25.76%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밴드는 12,500원에서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경쟁률은 1151.5대 1, 239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제약 바이오주들, 로킷 헬스케어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뮨 온시아와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중에서 참여 건수도 가장 높고 경쟁률도 가장 높습니다. 기관들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수요 예측이 5월 8일에 끝났으니까 오가노이드와 로킷의 성과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 예측에 참여한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기관들도 충분히 좋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12,500원에서 17,000원 제시됐는데 24개의 기관이 하단을 써내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상단 이상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7,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12.46%, 수량 기준으로 11.96%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면 3개월과 6개월, 장기로 신청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요것도 좋긴 하네요.
자, 확약이요. 막 달바 글로벌 수준까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55억 원, 시가총액은 약 2,521억 원에 중형급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근데 공모 규모 자체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네,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5월 23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는 20주예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는 공모 물량의 10%인 15만 주를 배정했는데 조금 많이 배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직원 41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6,200만 원. 요게 다 소화가 되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1일차 마감 후에 한번 또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미래에셋증권 MTS 상으로 일반 청약자 물량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 물량을 체크할 텐데 제가 항상 작성하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투자 설명서에 작성된 표에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쓰진 못했고 우선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6.34%에 해당하는 538만 8,989주는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916억 원, 확실히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74.9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크다라는 것이 이 종목을 공모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자,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일반 법인, 사모투자신탁, 기타 개인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발행가액이 2,250원, 3,598원, 6,958원, 9,913원 요렇고요. 2020년부터 가장 최근에 프리 IPO 때까지를 보시면 12,535원, 4,750원, 17,000원 요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아마도 공모가 밴드를 12,500원에서 17,000원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통 물량을 들고 있는 기관들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 아래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당일. 그러니까 17,000원 프리 IPO 때 들어온 물량은 규정상 의무 보유로 묶이거든요. 요걸 제외하고는 전부 공모가 아래다. 근데 장외에서도 거래가 조금 있기는 했는데 38 커뮤니케이션 상으로는 작년 5월부터 거래 내역이 확인이 되고요. 다행히도 사상 최저가가 18,000원으로 장외에서의 거래는 대부분 공모가 위에서 성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월 12일 현재가는 24,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43% 정도 높은 수준이다. 우선은 참고. 자, 시장의 대표적인 ADC 관련주로는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있는데요. 이들과는 인지도, 네임밸류, 매출액 규모 이런 게 차이가 너무 커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상장한 오름 테라퓨틱이 사업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해봤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름 테라퓨틱은 링커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임상 중단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이 전한 주요 후보 물질은 로열티가 없게 맺은 계약이라서 이게 임상에 최종적으로 성공을 해도 오름 테라퓨틱이 먹을 게 없다. 파이프라인을 좀 뺏긴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오름 테라퓨틱보다는 인투셀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의 매출액 규모가 더 큰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때 인투셀은 로열티에 가중을 둔 거고 오름 테라퓨틱은 로열티 없이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에 가중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름 테라퓨틱도 상장일에 고가 기준 50% 정도를 찍었고 그 이후 시장에서 이름처럼 계속 올랐잖아요. 얘는 인투셀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지금 인투셀이 무겁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데 오름 테라퓨틱과 비교하면 또 훨씬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둘 다 기존 주주 비중이 높은데 기관은 공모가보다 아래 가격에 들고 있고 장외에서의 거래는 공모가보다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름도 수익 구간이 나왔고 최근에 신규 상장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성과가 좋으니까 인투셀도 수익 구간이 나올 확률은 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항암제 관련해서는 ADC가 가장 좀
핫한데 ADC 분야에서도 약물 링커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거, ABL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해당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 앞에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로켓헬스 케어가 선전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 수요 예측도 잘 나왔고, 그리고 제 기준으로 오름 테라퓨틱보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 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단점은 오버행 우려가 크다는 것과 기관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한참 낮다는 거.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의약품의 가격을 30에서 80% 대폭 인하하는 행정성명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악재이긴 한데 오늘 로켓 헬스케어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주는 약간 적용에 예외를 받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미래에 37만 5천 주가 배정됐고 균등 물량은 18만 7,500주입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3만 6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3억 600만 원이 되겠네요. 최소는 220주, 증거금 17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오늘 미래에서 주관한 달바글로벌에 23만 7천 건 가량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뭐 인투셀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19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0.99주 정도 확률 높은 추첨 한 주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5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 약 3,137대 1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안전한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2,72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예상 경쟁률 기준 풀청약 시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3만 6천 주 청약 시에 균등 한 주, 비례 13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23만 8천 원이 되고요. 30% 기준의 기대 수익이 7만 1,400원, 50% 기준의 기대 수익이 11만 9천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파킹 이자 대비해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듯하고 마통은 이틀치라도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본인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럼 내일 경쟁률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히 쉬세요. 안녕.